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라캠프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 칩시맨 캠핑카에서 주행 충전기와 인산철 작업을 모두 끝내고 이제 저의 첫 번째 솔캠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충주에 있는 일단은 그 수주 팔봉으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거기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제 카라반이 좀 이 사이드 스커트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 가지고 바닥을 좀 긁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일단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일단 이 주행 충전기 제가 지금 120A가 달려 있어요. 120A가 달려 있는데 한번 아까 전에 전류계로 한번 측정을 해 봤더니 대략 120에서 130A까지 공회전 시에도 충전이 되는 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R대 1km를 켜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R대 1km를 켜도 수치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한 200W에서 300W 정도는 오히려 배터리의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 목적지까지 약 한 2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과연 R대가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2시간 20분 후에 다시 한번 보는 결과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에 제가 지금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위치를 좀 바꿨어요. 지금 기존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쪽에 있었는데 제 하비 카라반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보통 카라반들 그렇죠, 이제 가정용 에어컨을 달았을 때 실외기가 전방에 있는 트렁크에 대부분 설치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트렁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면은 전추가중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거의 제가 저번에 측정해 보니까 약 한 30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MP를 올리면은 어쩔 때 가스통이 싹 다 비어 있다거나, 그리고 앞에 짐들을 빼놨거나 그러면은 카라반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전추가중이 약한, 이제 낮은 상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 제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속도를 좀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80km만 넘어가도 스웨이 현상이 느껴집니다. 뒤에서 피쉬테일이 왔다리 갔다리 이제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이 정말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내리막에서 그런 현상을 만났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인산철을 제가 총 70A죠. 그것들을 어디다 설치했냐면은 카라반에서 가장 앞쪽에, 침대에서 가장 앞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손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략 한 70km, 80km 정도 이제 전추가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왔는데 방금 영상을 찍으면서 잠깐 이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좀 이제 팔려서 저도 모르게 속도를 보니까 110km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속도를 바로 인지를 하고 90km까지 바로 줄였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80km만 돼도 스웨이 현상이 왔는데, 아까 전에 저도 모르게 110km가 갔는데도 스웨이 현상이 거의 안 느꼈어요. 제가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110km가 딱 되니까 조금 느껴져서 왜 이러지 해서 속도계를 보니까 110km라 가지고 지금은 90km로 낮췄고요. 90km로 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기존에 제가 한 70km로 운행했을 때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전기도 물론 이렇게 주행 충전기라서 전기도 풍족하게 쓸 수 있고, 인산철을 하면서, 그리고 전추가중도 제가 무게 배분도 새로 하면서 2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게 배분 같은 경우에 기존 카라반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 배분에 있어서 크게 다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아마 무게 배분을 잘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카라반 입문하신 분들, 저도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웨이 현상, 또 다른 말로는 피쉬테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도 유튜브에 보면은 찾아보시면은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피쉬테일 현상, 스웨이 현상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꼭 검색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본 개념은 전축 하중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됩니다. 전축 하중이 더 많아야 되고요. 근데 이 전축 하중이 내가 더 많은지 안 많은지 정확한 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당연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웃트리거를 다 올렸는데 뭐 뒤로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전축 하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런 거 말고는 간단하게는 손으로, 성인 남성이 두 손으로 들었을 때 이게 들어 올릴 수, 약간 힘겹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략 한 70kg, 뭐 한 요 정도 70kg, 80kg 언저리 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그냥 계량소 가시면 됩니다. 계량소 가시면은 뭐 싼 데는 5,000원, 뭐 비싼 데는 뭐 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측정할 때는 5,000원이에요 원래.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측정해서는 전축 하중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카라반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계량소에 있는 그 바닥이 있어요. 무게를 측정하는 바닥. 그 바닥 위로 먼저 카라반 바퀴 2개만 올립니다. 견인차는 그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무게 측정한 거 밖으로. 근데 견인차랑 카라반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라반만 먼저 올려요. 그러고 그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견인차에서 카라반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먼저 이제 카라반을 무게 측정한 곳에 옮겨다 놓고, 후진을 해서 옮겨다 놓고 분리를 해서 카라반만 측정을 하면은, 자, 두 번째 측정한 게 카라반 전체 총 중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측정한 값을 빼면은 정확한 전축 하중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량소가 그 무게를 측정하는 곳과 그 다음에 견인차 약간 앞에 첫 번째 측정할 때 뺀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완벽한 평지일 때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측정하는 몸무게 재는 저울을 가지고 이제 텅잭을 분리해서 그 측정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대략적으로는 측정이 가능해요. 다만 정확하게 내 차의 전축 하중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가장 근접한 값은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텅잭을 풀어서 텅잭의 높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텅잭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시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게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 실리는 무게 자체가 사실 이렇게 다르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시려면 계량소 가서 측정하시고, 이왕 측정하신 김에 한 가지 더 측정하시면 더 좋아요. 어떤 거냐면은 좌우 무게 배분이에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하는 거에서 카라반 바퀴 한쪽만 올려봅니다. 그냥 견인차에서 연결한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연결한 상태에서 카라반 오른쪽 바퀴만 먼저 측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바퀴만 또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값 자체가, 서로 간의 갭 자체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게 이제 좌우 무게 배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뒤 무게 배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좌우 무게 배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 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업체들도 많아졌고 기술력도 좋아졌고 카라반 시장도 많이 보편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업체에서도. 그래서 요즘에는 옵션을 장착할 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할 때 다 최소한 이런 무게 배분을 고려를 해서 장착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한번 옵션을 장착하실 때 이런 것도 살짝 언지를 더 주시면은 좀 더 출고 업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으니까요. 뭐 그건 이제 요령입니다. 구매하실 때 뭐 요런 팁 정도 전해드리고, 일단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충주에 있는 수주팔봉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알대 1kW 과연 어떻게 결과치가 이제 나왔을지 한번 제가 또 그 결과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캠프입니다. 여기 수주팔봉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어쨌든 알대 1kg 제가 작동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7도, 실내 온도 17도로 지금 상당히 따뜻해져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실외 온도랑 실내 온도랑 동일했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딱 1kW의 그 출력만큼죠. 약 17도 정도로 실내가 춥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